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정말 확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이 또 인상된다는 소식까지 들어와서 더 춥습니다. 1년에 2번씩 인상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지역 난방비와 도시 가스료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에 의한 인상이겠지만 값하는 물가에 마음까지 얼어붙는 듯하다는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도 불구하고 전국도 여전히 풀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 36.5도죠. 사람의 체온에 기대기는 올겨울 유독 춥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지만 정부가 가정과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신랄한 비판도 있고요.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적절한가요?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전기요금 인상 적절한가요?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죽을 것 같습니다. 살아야죠. 네,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래도 따뜻하게 지내야 되는데 요금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네. 네.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죠, 국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죠? 그렇습니다. 개의 지연에다가 집단 퇴장까지 종합판이었습니다. 당초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 거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시기가 좀 빠르긴 하다. 뭐 이런 촌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관련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던 오늘 오후 2시 반경에요.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퇴장했습니다. 일단 어제 국회에서 청와대 경호팀 그리고 강기정 민주당 의원 간의 몸싸움이 직접적인 화근이 됐습니다. 일단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호팀 구성원이 차량에서 뛰어내려서 강기정 의원의 목을 치고 뒷덜미를 잡고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경호실은 강 의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서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강력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요. 경호실 직원이 차를 미처 빼지 못한 상태에서 강기정 의원이 차량을 발로 두세 차례 찼기 때문에 항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격앙돼서 거친 설전이 벌어졌고요.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본의야장에서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CTV 이런 거 없나요? 촬영된 곳이요? 지금 사진이 몇 장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좀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사진만으로는 불충분한 것 같고 네.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갖고 좀 더 여야가 이야기를 했으면 더 어떨까 생각은 드는데 네네. 네. 혹시 목격자분 안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그리고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설치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놓고요.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요. 국정원 개혁 특위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권은 특위와 특검이 함께 진행돼야 되는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요. 특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다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요.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특위는 흥정 대상이 아니라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검과 특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특. 예, 양특이라고 양특. 하죠. 네. 네, 네. 네, 정치권은 정말 용어를 참 잘 지어요. 네. 네, 귀에 쏙쏙 박히는 네. 영어를 만들어내는 게 또 그들의 책임이니까요. 네, 양특인데 1특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새누리당은요. 네, 새누리당이 왜 1특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연설을 가졌었죠.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합의하면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뚜렷한 답은 없이 국회에 공을 던져놓고 나간 상태인데요. 이후에 새누리당이 급히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정원 특위만 받겠다고 역제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당 입장에서는요. 내년 예산안 등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당장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과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임명이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 방침을 밝힌 건데요. 민주당은 특검 도입 없이 더군다나 입법권이나 구속력도 없는 특위만 구성된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정부 질문 하나 더 좀 살펴볼까요? 신386 세대가 이슈였다는데 대정부 질문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네,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파행되기 전에요. 잠깐 열렸었는데요. 오늘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른바 신386 인사들이 유신 헌법과 지역감정 조장 외에는 무슨 경륜을 갖췄느냐 이렇게 따지자 정호원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과 경륜을 높이 산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경륜과 경험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다면 나이에 구애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한간에 지금 떠도는 얘기가 이른바 신386인데요. 30년대생으로 나이는 80대를 바라보고 있는 60년대 사회 진출한 인사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서청원 새누리당 전 대표 등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기환을 겨냥해서 유행하기 시작한 말인데요.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도 언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386 세대 그러면은 30대, 그랬었죠. 80학번, 그렇죠. 그리고 60년 그때 태어난 분들 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신386은 완전히 다르네요. 예, 아버지뻘들이죠. 아버지뻘. 네. 네. 아버지뻘이 신자가 붙는다는 거죠. 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로 지금 법정에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통합진보당의 오병인 원내대표가 오늘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기다리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요. 오늘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최근에 정부가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어저께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항의했었죠. 네. 네. 오늘 오병윤 원내대표는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집단을 범죄시하는 독단 말고는 그 어떤 논리적 정합성도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례로 지금 정부가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을 추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는 오늘 뉴딜 시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쓰던 말이라면서 미국도 그렇다면 북한을 추종했던 말인가라고 꼬집기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호원 총리가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정부가 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권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헌재 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 사건과 이석기 의원 재판을 놓고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비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통합진보당 문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뜨거울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16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바람도 차갑고 도로 위로 차도 많은 시간입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대로가 신사역에서 강남역까지, 반대쪽으로도 양재역에서 신사역까지 밀리고 있고요. 도심 한복판에서는 종로가 4가에서 신설동까지, 다시 신설동에서 동묘 앞, 종로 3가에서 일가 쪽으로도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부간선으로 외곽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신정교, 안양교에서 금천교 쪽으로 밀리고요. 도심 쪽으로는 오금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연결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비봉까지 밀리고 있고요. 매송에서 용담터널, 순산터널에서 조남분기점, 일찍에서 금천까지 빠듯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터뷰는 정치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추정국이죠. 꽉 막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도 전혀 풀리지 않고 있죠. 오늘은 앞서 살펴본 대로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는데 시작부터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강기원 의원과 청와대 직원 간의 몸싸움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당 측, 그다음에 야당 측의 의견은 완전히 다른데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경호원이 강기정 의원을 폭행했다. 그래서 청와대 측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위원회는 국회의원 폭행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청와대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앞서 간단히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요원과의 몸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청와대 측에 사과를 요구한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청와대 측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셨잖아요. 네. 국회를 방문하신 일종의 손님인데 네.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경호상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협력을 했고 네. 해야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연설을 마치고 떠난 뒤에 우리 현역 그것도 중진 의원을 네. 목덜미를 뒤로 잡아채고 네. 또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집단 폭행한 것은 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이건 소위 말해서 일반 시민한테 대해서도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네. 청와대 경호 관계자가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하거나 네. 또는 사실관계를 호도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예. 깔끔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보다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를 엄연한 피해자인 강기정 우리 의원을 가해자로 이렇게 만들거나 호도하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은 저희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강창희 의장께서도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국회 경내에서 일어나선 절대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네. 청와대 조치를 요구를 했고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 당사자인 순경은 좀 다르게 또 진술을 하는데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실해진 건가요? 예, 여러 가지 관련 사진도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목덜미를 이렇게 느닷없이 목덜미를 잡힌 사람이 어떠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른 경호 관계자들이 몰려들어갖고서, 현역 의원을 사실상 린치를 해댄 것은, 이건 누가 뭐래도 잘못된 것이고, 네. 본인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당황해서 여러 가지 뭐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호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찌됐든 이 소위 강기정 의원 당사자가 무슨 위해를 가한 거나 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이와 같이 느닷없이 달려들어서 신원을 확인하기도 전에 느닷없이 물리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집단 폭행한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낮에. 더군다나 의사당 경내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일은 아마 역사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가 엄정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유감의 뜻을 표명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미흡하다고 보시는지요? 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상식에도 미흡했고 민주당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정연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결단과 책임을 또다시 국회로 전가한 셈이고요. 특히 또 이 경제인식 문제도 네. 시대착오적인 재벌 경제론을 민생 경제로 이렇게 호도하고 있거나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약속을 했던 공약 복지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 대책이나 재정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우 유감스럽고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대통령께서 어찌됐든 이 형식적인 수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야가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정성이 담겨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여야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이 발언이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갈 것이고요. 또다시 겉으로는 합의 존중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이 소위 사실상 거부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둡니다. 네, 새누리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받아서다고 보는데 특위 제안은 했고요. 네. 특검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둘 다 꼭 해야 됩니까? 네. 왜냐하면 이 특검은 진상규명이고 특위는 재발방지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하나의 패키지고 진단이 나와야 보다 더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특위와 특검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저희들은 하죠. 네. 네. 자, 특위와 특검 함께 한꺼번에 가야 한다. 그러면은 접점 찾기는 힘듭니까? 아니요. 접점 찾기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앞서 드린 것처럼 네. 여야가 합의하면 무엇이든지 존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문제는 새누리당의 선택과 태도에 달린 것이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핑계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치권의 문제로부터 소위 객관적인 수사와 조사의 문제로 치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상규명의 문제를 국회가 계속 잡고 있고 이 진상규명의 문제가 국회에 계속 남아있는 한 결코 국회가 이게 정쟁이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은 서로 당파성을 떠난 제3의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고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만들고요.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모든 문제는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호원 국무총리는 특검 도입 주장은 사리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하셨네요. 사리와 법리에 맞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까지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이버 사령부의 문제나 국가보훈처의 문제, 그다음에 행안부 산하기관의 일부 기관의 정치 내지는 선거 개입의 문제, 그리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특검을 하자는 것이지 재판 중인 사안을 특검을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사리나 법리에 안 맞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네. 특위와 특검이 한꺼번에 뭉쳐진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뭐가 구성될 수 있는 협상은 가능합니까? 특위와 특검이 한때 뭉쳐질 문제라기보다도요. 네. 이 특위와 특검은 함께 논의가 돼서 같이 의논되고 협상과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이 소위 정당 공천제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정치 혁신을 위한 국회개혁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또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네.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만나서 전국 현안 여쭤보고 있는데요. 전 대표님. 네. 오늘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또 네.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견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예, 필요한 부분입니까? 예, 이 문제는 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박승춘 보훈처장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임 정권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심각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은 NLL 대화록 문제와 그리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많이 흔들고 방해했다는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대통령께서 어제 얘기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 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히 세우겠다는 언급이 진정성이 있으려고 한다면 네. 적어도 이 세 사람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과 해임안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런 해임 결의안도 그렇고 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제 황찬현 감사원장, 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문제, 또 문영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런 문제 등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특히 감사원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직권 상정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도 돌고 있는데 네. 민주당 쪽에서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예, 그것은 직권 상정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요. 이 상식을 벗어난 역주행이고 오히려 퇴행적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영표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예. 후보자는 이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예. 그것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예. 국회가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네. 후보자 본인이 약속한 대로 이것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계속 미련을 갖고 늘어진다면 네. 이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네, 오늘 대화록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정문원 의원이 소환돼서 이제 조사를 받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화록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언제 좀 끝날까요? 이 소위 말해서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서는 네. 그리고 NL 포기 발언 문제와 그리고 대화록 이른바 실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검찰의 소위 매우 편파적인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화록은 폐기되지도 않았고
또 실종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NLL 포기 발언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이미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남은 문제는 이제 그 사안의 본질인 대화록의 불법 유출과 그리고 그것을 사실 왜곡해서 선거에 이용한 문제를 밝히는 문제인 것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조만간 또 한번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네,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전기요금 인상 적절한가요?입니다. 9325님은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글쎄요, 전기 소비를 줄이자고 요금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yes or no 질문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관련된 의견 주시면요,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전기요금 인상 적절한가요?입니다. yes or no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면 승부 두 번째 인터뷰는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군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처음으로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요. 새누리당의 이혜훈 위원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발생한 헬기 사고와 관련돼서 제2의 롯데월드 그리고 성남 비행장 사이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발생한 헬기 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이 제2의 롯데월드 잠실에 짓고 있는 100층 이상 롯데월드 건물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와 대해서 네.
위험하다.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제 88년에 롯데가 이 부지를 사고 2008년이 될 때까지 약 20년 동안 네. 이게 허가가 나질 않았습니다. 예. 이유가 뭐였냐면 네. 근처에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그 서울공항에 뜨고 내리는 수많은 비행기가 네. 그 오고 내리는 길목에 딱 이 제2 롯데월드가 위치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와 이 건물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 네. 이게 위험하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네. 전문가들 중에 조종사들 75%, 군 관제사의 85%가 이건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군 참모총장까지 나서서 절대 안 된다. 반대가 높았기 때문에 갑론을박을 하다가 활주로를 한 2.71도 정도 아주 약간 이게 이제 통과를 하는 걸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활주로를 약간 여전히 최소 안전 이격거리라는 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다니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위 그 길목에서 한 1km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1km가 굉장히 커 보이시지만 네. 비행기가 워낙 크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조금의 오차만 있으면은 잘못하면 그 건물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이파크 헬기 사건을 보셨지만 네. 30층짜리 아파트와 조그만 헬기가 부딪혀도 저렇게 엄청난 사고가 나죠. 네. 거기는 사실 헬기가 늘 다니는 길도 아닌데 근데 이제 이 제2 롯데월드는 비행기가 거기 하루에 수십 대가 뜨고 내리는 바로 길목 옆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또 이 건축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6위나 되는 큰 건축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자그마한 게 아니라 항공기, 수송기, 전투기, 정찰기 어마어마하게 크고 속도도 빠른 비행기들이 계속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고 예. 문제는 이제 당시 안전점검에 대한 게 굉장히 부실했다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안전검증 보고서라는 게 예. 통상 이렇게 1조 7천억짜리 정도 되는 공사가 되면 이게 뭐 한 3, 4개월 걸려서 안전검증을 하고 용역도 뭐 1억 5천만 원짜리 정도의 그런 정밀진단이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데 네. 당시에 한 9일 만에 2,900만 원짜리 진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부실하다 얘기가 많았고 네. 또 이제 그 검증 보고서에 안전 우려 항목이 아예 통째로 삭제가 됐다는 문제 제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안전 진단이 안 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태에서 이게 후두둑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이게 다들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차제에 네. 제3 공식적이 있는 제3의 기관에게 맡겨서 제대로 된 정밀 안전 진단을 한번 좀 받아보자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롯데 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당사자가 문제 없다 그러시면 아, 문제 네, 있다 네. 그러시겠어요. 네. 지금 공사 중인데 층수 조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공사 중이신 당사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서울시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업을 허가를 내주시는 이제 기관에서 이거를 이제 안전진단을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받아보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권고도 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네. 국민의 생명과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달려 있는데 네. 누가 이걸 강행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롯데 측인들. 네. 그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심의 거치고 다 허가 난 거죠? 네, 그랬죠. 네. 네,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이 됐던 4대 강이다 뭐다 이런 것도 절차도 거치고 법적인 처리도 다 하고 뭐 온갖 그런 심의도 거쳤지만 네. 국민들이 뭐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하지 마라 그러셔가지고 중단도 되고 다 다시 도로 없었던 일로 되고 그러기도 하는 거거든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네. 당시에 뭐 했던 일들 중에 잘못됐다는 판단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있는 것은 되돌리기도 하고 중단도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희생과 손해와 재앙과 참사를 막는 그런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 고층 빌딩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전국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민주당의 네. 전병헌 원내대표 연결해서 최근의 전국 문제 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청와대 경호 의원과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과의 몸싸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청와대 측에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강경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양쪽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알아야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금 두 쪽이 말이 달라서 제가 뭐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알겠습니다.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는데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투기는 받아도 특검은 네. 못 받겠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민주당은 특검과 투기 둘 다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새누리당에서는 특검은 절대 받아들 수 없나 보죠? 저희가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입장은 이제 사실 새누리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민주당도 늘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이셨어요. 예. 어떤 사안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네.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마무리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하든 안 하든 그때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건 뭐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늘 그렇게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셨던 부분이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일단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는지 기다려보자. 미신한지 안 한지를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아니냐. 예. 보지도 않고 특검으로 가자, 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자 하는 것은 이건 원칙에 안 맞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위는 일단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회 정상화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거는 어떻게든 전향적으로 수용해 봐라라고 네. 이제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한 그런 사안입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면서 예산 문제, 입법 문제들이 풀려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는 계속해서 대치 정국 아니겠습니까? 접점 찾기가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보면 민주당이 2개를 요구하셨고 저희는 이제 둘 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 민주당은 2개를 요구를 하셨고 새누리당이 이제 하나를 받아들이고 하나를 양보한 상황이니까 민주당도 하나를 양보하시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협점이 찾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새누리당이 반을 양보한 마당에는 민주당도 좀 반을 양보하셔서 예.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예. 위원님 보실 때 특별한 해법 없을까요? 타협점을 찾는 어떤 식으로 해라 뭐 이렇게 주문할 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때 0과 2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거는 한쪽이 1로 나와왔으면 다른 한쪽도 2에서 1로 내려오는 게 타협이 아닐까요? 민주당의 그런 역지사지를 기대합니다. 네,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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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이 양보를 했으니까 이제 예. 한쪽도 양보를 하는 순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치라는 게 예. 모두가 이기고 모두가 지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반만큼 지면 또 다른 한쪽이 반만큼 내놓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야 이 협상 대표들이 다 제대로 인식하면서 대하면은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제발 좀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올해 시정연설에서 문제 예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네. 예산 처리가 과거에 보면은 치안을 막 끝까지 가면서 한 해를 넘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른바 뭐 3포 예산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야권의 주장을 여권이 제대로 안 받으면 보이콧하겠다 이런 강경 입장인데 이런 예산 어떻게 보세요, 처리?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결국 예산이라는 게 민생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예산이 결정이 안 돼서 해를 넘기게 되면 그 예산이 풀려야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풀리는 건데 결국 민생을 인질로 삼아서 국정 운영을 방목 잡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정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어떻게 보실지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네. 위원님께서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면 승부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고하게 좀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어떤 방송에 나갔더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권유를 하셔서 제가 이제 점점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주변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있는 중이다. 더 많이 듣고 곧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은 이길 걸로 보느냐 그러시길래 예. 뭐 승산이나 유불리 때문에 제가 당과 나라를 위한 일에 몸을 사려본 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결정을 내린다면 예. 뭐 상대 후보가 누가 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예. 당에 필요한 일인지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인지 제가 해야 될 일인지 그것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저에게는 중요한 이유고 또 유일한 이유다. 그것만이 저에게는 기준이다. 상대가 누구냐가 기준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성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여성 서울시장이 가지는 장점 뭐라고 보세요? 뭐 그거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시장이 되든 뭐 어떤 공직이 되든 여성 남성을 따지는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마당에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굳이 따지는 시대가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성과 남성을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 네. 민주당에서 낸 이제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미 벌써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또 강력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저희 청취자분 7724님의 의견이네요. 저희 인터뷰 중에 오신 문자인데 여권 후보가 승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끝으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아니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산 유불리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고 그런 거 따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여태까지 살아온 원칙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 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yes or no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전기요금 인상 적절한가요?인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888님인데요. 예스입니다. 저도 저소득층이긴 하지만 너무 전기 소비량이 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5280님은 노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전기 난방이 펑펑 틀면서 살고 싶다고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그리고 7434님은
예스입니다. 올해만 두 번째인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스럽지만 산업용에만 부담을 주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그다음에 3974님은요. 물론 전기료를 인상하면 아주 조금은 사용량이 줄겠죠. 그렇지만 있는 사람이 덜 쓸까요? 없는 사람이 덜 쓸까요? 라고 이렇게 물음표, 느낌표까지 붙이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씁쓸하네요. 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모두 의견 문자 감사합니다. 잠시 후 3라운드에서는요.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문제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예스죠. YES, 예스로 들으시면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요 뉴스 들으신 다음에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